창의체험 플러스 3월 3단계 피타고라스 코덱스입니다. 피타고라스 퍼즐과 도형판 그리고 피타고라스 나무 만드는 스티커가 같이 주어집니다. 인문융합 메스 아트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수학적인 것과 미술적인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영역은 매스고요. 내용은 규칙 추론 탐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휴가 중이던 어느 날 신전 바닥 타일을 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했대요. 정리에 대해서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들인데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으냐면 넓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저희가 같이 풀어봤거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야. 이렇게 해서 제곱과 관련된 거는 중학교 내용이지만 넓이, 개수로 따지다 보면 초등학교 친구들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가장 긴 변 말고요. 직각을 만드는 이 짧은 변 두 개의 이 옆으로 생기는 사각형들, 그리고 빗변으로도 생기는, 긴 변으로도 생기는 사각형,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각각 한번 구해 볼게요. 파란색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의 사각형이 있고요. 노란색에는 4개, 빨간색에도 4개. 노란색과 빨간색에 들어있는 삼각형 개수를 더했더니 파란색 삼각형의 개수와 같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인데 여기서 나타낸 거는 정사각형 넓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걸 풀러서 다시 만든 또 정사각형. 이렇게 넓이 파트로 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조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각을 떼서 교재 위에 올려놨고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삼각형들이 4개가 있어요. 삼각형의 모양은 모두 다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사각형은요,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고 2개는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우선은 이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놓는다면 이 작은 직각삼각형과 사다리꼴 하나의 모양의 합이 큰 직각삼각형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사다리꼴과 중간 크기의 직각삼각형 합한 것이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될 겁니다. 정사각형이 있을 거고요. 변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정사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의 변과 길이가 같지 않아요. 그럼 이 것과 길이가 같은 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씩 대보면서 찾아보시면 사다리꼴의 이 중간 작은 사다리꼴이거든요. 작은 사다리꼴의 한 변과 길이가 같고요. 또 긴 사다리꼴하고는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가 같고 다름을 하나씩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큰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사다리꼴, 변의 길이가 같은 걸 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어긋나면 안 된대요. 어긋나면 안 되고 이렇게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한번 붙여볼까 라는 내용이에요. 직각을 가지고 있는 긴 변, 높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기를 붙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거를 뒤집어서 붙이면 직사각형 모양이 될 겁니다. 짧은 변 길이도 한번 붙여볼까요? 길이가 긴 이등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돌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여러가지 모양이 변형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 예시로 안 된다는 모양은 이런 모양들이에요. 아이들한테 나와 있는 거는 교과서상에서 나와 있는 건 볼록다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도형들은 안 돼요.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만 붙여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전 바닥의 타일에
개수, 넓이를 보고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했던 피타고라스처럼 저희가 이 사각형들, 작은 사각형, 중간 사각형의 합이 큰 사각형이 될 거야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잘려져 있는 피타고라스 퍼즐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 중간 삼각형 먼저, 중간 정사각형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정사각형과 길이가 같던 친구가 있었죠? 넣어서 만들면 중간 삼각형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고, 작은 사각형도 채워졌습니다. 자, 여기 있는 7조각을 모두 다 덜어내서 다시 빼고 아래에 있는 큰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학생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게 피타고라스 퍼즐 맞추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힌트를 좀 드렸어요. 아이들이 첫 번째 마음대로 만들어 보기 하시고요. 아이들이 만들어 본 다음에 답을 찾지 못할 때는 힌트를 주시는 게 좋겠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큰 직각삼각형 모양을 4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정사각형 모양을 준비해 주세요. 정사각형은 가운데 약간 비스듬하게 놓일 거고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한번 보시자면 이 직각삼각형의 긴 변, 빗변이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리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친구들로 조각을 채웁니다. (3단계에서는) 가쿠로 퍼즐에 대해서 매달 출제가 됩니다. 가쿠로 퍼즐이 뭘까요? 지금 봤더니 사각형의 대각선 아래의 수는 세로줄의 합이고 대각선 위에 있는 거는 가로줄의 합이래요. 검은 칸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흰 칸에 1에서 9까지 숫자를 적을 거래요. 덧셈식을 말한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모자 부분이네요. 모자 부분에 이렇게 대각선 기호가 있고요. 대각선 아래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랫줄에 1, 2, 4, 3 더하면 10이 만들어질 거예요. 옆에 보시면 대각선 아래 21이라고 되어 있고 쭈루룩 세로들의 합이 3, 1, 9, 8, 21이 됩니다. 자, 가로도요. 대각선의 윗부분 1, 3을 더하면 4가 되고 2, 1을 더하면 3이 되고 4, 9를 더해서 13 이렇게 네 수네요. 3, 8, 7, 4를 더하면 22가 됩니다. 가쿠로 퍼즐은 덧셈과 관련된 수도쿠고요.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실 때 겹쳐지는 수가 한 줄에 0에서 9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영역을 보면 아트, 그 다음에 게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는 산출물입니다. 피타고라스 나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재 내에 공 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가 갑니다. 자, 보시면 다 정사각형과 관련됐네요. 그리고 옆에 왼쪽 상단부에 보니까 피타고라스 나무 그림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나무가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나왔던 아까 제일 큰 사각형, 중간 사각형, 작은 사각형 얘네들이 자꾸 자기 복제를 해서 나아갈 거예요. 뻗어나갈 건데 이걸 저희가 프랙탈, 무한 자기 복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예술 파트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른데 가장 주의하실 점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직각삼각형의 요 90도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맞춰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모양을 만들면서 이 종이의 끝부분이 90도예요. 그리고 이 끝부분을 대보면서 만들게 하시면 되고요. 만들어진 산출물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만드는 방법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중심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가운데 아래쪽 시작에 주황색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초록색과 빨간색 정사각형이 직각이 되도록 붙입니다. 자,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졌고요. 가장 큰 정사각형, 중간 작은 사각형 요렇게 직각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사각형이 붙습니다. 바깥으로 가지가 뻗어나갈 수도 있고요. 위로 가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진 후에는 아이들이 서로 발표하면서 어떤 모양이 되었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 체험 플러스 보시면 1단계에서는 패턴 블럭을 줬고요. 2단계에서는 수막대를 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교과서에 나오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교구가 지급이 되거든요. 이번에 3단계에서는 이렇게 도형판이 지급됩니다. 아이들이 도형 파트와 관련된 기하학과 관련된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교구제이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교구제는 산출물, 그 다음에 학교의 필수 교구 두 가지를 다 만족합니다.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계속 저희가 만든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크고 작은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닿는 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고무줄에 닿는 점. 그 다음에 고무줄로 도형을 만들었을 때 안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쪽점이라고 할 거야.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가 딱 하나 또 있죠. 어떤 거냐면 도형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꼭지점이란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보시면 꼭지점 같은 경우는 도형을 만들었을 때 두 변의 끝점이죠. 두 변이 만난 점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꼭지점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쵸? 자, 꼭지점이 닿는 점이에요. 맞죠? 근데 닿는 점은 꼭지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지금 고무줄에 닿아 있지만 이 점들은 꼭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같이 싫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이 헛갈릴까봐 싫지는 않았고요.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반드시 꼭지점, 닿는 점, 안쪽점이 있어. 그런데 꼭지점은 닿는 점이 되지만 닿는 점은 반드시 꼭지점이 되지는 않아. 이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후에 아이들과 도형을 만드시면 돼요. 첫 번째 저희 도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보시면 닿는 점 얘기만 되어 있네요. 4개, 그 다음에 3개. 자, 만들어진 걸 보시면 지금 닿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무줄에 닿는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안쪽에 생긴 거 하나. 닿는 점 6개, 안쪽 점 하나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 도형에서 꼭지점은 몇 개일까요? 당연히 삼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꼭지점은 3개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명시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든 도형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직각삼각형 맞을까요? 살짝 45도만 돌려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부분이 직각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직각삼각형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닿는 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닿는 점은 4개이고 안쪽 점은 1개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빈 공간을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만들어 보는 것들을 다 그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보고 확인하고 그리게 하고 친구들과 비교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도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럼 직각이 됐을 때 얘네들 직각되는 부분은 어떤 규칙이 있을까 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충분히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이 파트입니다. 2단위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정사각형을 1단위라고 놓은대요. 아래 왼쪽 하단부 보시면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이렇게 1이었을 거고 나머지 부분 채워서 2단위가 됩니다. 혹은 이렇게 큰 정사각형 2 곱하기 2 정사각형의 반절, 그래서 얘가 2단위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보시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 외 도형을 만드는 건데 닿는 점과 안쪽 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삼각형 한번 변형해 볼까요? 2단위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2단위 삼각형이에요. 큰
직사각형 보이실 거고요. 직사각형의 반절이거든요. 1 곱하기 4 직사각형의 반절. 자, 그러면 우리 2단위 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도 2단위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의 답이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게 하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4주차에 들어왔고요. 지금 메이킹, 그 다음에 산출물 파트입니다. 불가능한 종이 퍼즐 만들기. 아랫부분을 가위로 오리셔도 되고요. 저는 색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8등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는 둘로 나뉘고 위에는 한쪽만 잘라주세요.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칼선 있고 아래에 칼선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이 종이를 어떻게 접어야 이 완성된 그림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아무리 접어도 이 모양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럴 때 오른쪽에 있는 종이를 살짝 그러시면 이렇게 그림처럼 완성이 되네요.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네. 이건 왜 그럴까? 자, 지금 제가 색종이로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조금 수월하실 거거든요. 아이들하고 색종이 준비하셔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종이를 오려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돼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과 관련되어 있냐면, 한복 그리기,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한복 그리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뒤에 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만든 불가능한 종이 퍼즐을 위상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위상수학을 보면은 잘라버리거나 다른 걸 붙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처음과 같이 중복되거나 늘리지도 구부리지도 않았고 처음과 같이 연결 상태가 같은 도형을 우리가 위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래 그림 보시면 도너츠 있죠. 도너츠란 친구가 이렇게 머그컵처럼 이 공간, 빈 공간이 똑같은 머그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위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위상수학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가 한복 그리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복 그리기, 오일러가 얘기한 한복 그리기 얘기를 나오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프레겔 강에 있는 요렇게 다리, 7개의 다리 얘기를 같이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일러가 얘기한 한복 그리기 한번 볼까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강 주변을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다리를 2번 건너지 않고 한 번만 건너서 이걸 산책 코스를 완성할 수 있을까? 이게 큰 문제였는데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래요. 오일러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절대 한 번에 갈 수 없어. 이거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봤어요. 한복 그리기가 뭐냐면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선을 쭉 연결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2단계 다빈치 다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복 그리기를 할 때 무조건 만나는 요 선 있죠. 길의 수가 짝수로 되어 있거나 혹은 홀수가 2가지 길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 7개의 다리가 연결된 선을 그려놓은 것을 보았더니 홀수, 그 다음에 홀수,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 홀수가 무려 4가지 점이 나와 있죠. 4개의 점이 모두 다 홀수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다리예요. 아래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이 한복 그리기가 되는지 이 사각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홀수점에서 시작해서 홀수점으로 끝날 거예요. 얘는 홀수점이 2개니까 가능한 그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요렇게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도형이 어떤 도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만나는 점들이 짝수로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홀수가 2개로만 되어 있는 점들이 한복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이 공식을 안다면 여러 가지 4개 주어진 그림에서 어떤 게 가능한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4, 2, 4, 2, 4, 2, 2, 4, 2. 여기는 모두 다 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가능한 그림이고요. 2번은 3, 3, 3, 3, 마지막에 가운데만 4로 되어 있네요. 얘는 지금 홀수점이 4개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번 3번 그림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4, 하나, 둘, 셋, 넷, 5, 6, 6, 하나, 둘, 셋, 넷, 5, 6, 6, 하나, 둘, 셋, 넷. 얘도 짝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짝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찾아가셔도 좋고요. 아이들의 실질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